네, 1월에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장 개장하고 이제 35분 흘렀습니다. 코스피가 2포인트 상승 출발했다가요. 지금은 다시 2포인트 약세 전환했습니다. 1989죠. 코스닥은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죠. 예, 소폭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약세로 돌아섰고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들 좀 눈치 보기입니다.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선물 베이시스가 중요한데 1.25 조금 불안한 수준이죠. 1.4 정도, 1.34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밑으로 가면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도 지금 500억가량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만기일보다도 만기일 이후의 흐름들을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이트레이드 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 가을부터 연말 연초 강세장을 외치고 계신데요. 네. 연말에 강했고요. 연초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좀 주춤한데요. 2천선 안착이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오늘 옵션 결제일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네. 장은 다시 상승 랠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이트레이드는 1월 밴드 하단을 1970포인트 제시했습니다. 네. 높게 제시했는데 어쩌면 오늘 좀 변동성이 있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승 불안해하는 게 사실 오늘같이 수급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펀드멘탈이 뒤따르지 않는 상승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림 한 두 개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회색 막대기가 전 세계 GDP의 합계고요. 이게 나머지 전 세계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점 가시면은 뭐 금융자본주의 종말, 미국의 몰락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금융자산 규모는 더 커지고 있죠. 제가 이걸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경제체제 자체가 금융이 실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이 좋아져야 실물이 개선되는 이런 경제 구조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하나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돈이 늘면 금리가 내려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늘고 있다. 이걸 다 주목하죠. 교과서적으로. 하지만 금융자본주의 시각에서는 결국 돈이 풀려서 자산이 올라서 대출이 늘어야 투자가 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방향성, 디렉션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결국은 이외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오고 이 자산 가격 상승이 결국 펀더멘탈로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나 수급 교란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시점이 맞지 않나. 그래서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시장이 트레이딩 시장,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시장이었다면 아마 2013년은 바이앤홀드로 끌고 가는 장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그런 반론이 네. 있는 게 왜냐하면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실물이 뒷받침이 뭐 따라가주면 좋은데 네. 예, 결국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그런 지표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느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네.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지표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자꾸 그림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래도 8월 달에 글로벌 PMI가 바닥이었죠. PMI는 결국 설문지 서베이 인덱스입니다. PMI가 8월 바닥을 찍고 구매 관리자 그렇죠. OECD 선행지수 레깅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8월이 바닥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네. 그냥 결국은 이러한 선행지수와 PMI의 반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만의 PMI도 50을 돌고 중국의 HSPMI도 돌고 있고 이러한 분명히 경기의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PMI가 돌고 나서 산업 생산이 늘어나는 수준이 뒤따르고요. 결국 그 다음에 GDP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2013년에 GDP 전망에도 굉장히 저성장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굉장히 모든 언론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가가 올라오면서 GDP 전망은 오히려 오늘 올해 중에 어버드 리비전 상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급 교란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줄 때는 펀더멘털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시각에서 올해 내내 좀 장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투자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하는 건 아니고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고 일부 좀 불확실성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당장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수급상 문제인데 오늘 이제 만기일 부담이 있고요. 예. 외국인들도 지난해 뭐 적극적으로 샀던 지난해 외국인들 산 거 보니까 대부분 또 유럽계 자금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예측하고요.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1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굉장히 우려가 많죠. 얼마 전에 네. 또 약간 주문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엄청난 프로그램 폭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주문 실수를 알려던 7월에 어떤 수급 충분 물량도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이슈가 터졌음에도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시스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오늘 굉장히 우려가 크신데요. 우려가 큰 만큼 충격은 크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네.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좀 긴 흐름, 계속 제가 오늘 사실 단기적인 시각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긴 흐름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다우의 운송지수입니다. 운송지수 보시면 사실 2011년 9월 이후에 상당히 하락 트렌드를 이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 자체가 한 0.45% 올랐지만 다우 운송은 거의 0.97% 오릅니다. 운송지수는 결국 경기의 방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의한 인덱스고요. 더 재밌는 거는 미국채 10년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게 아래 이 미국채 10년인데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채 10년이 한 1.97%까지 1월 4일 날 갔다가 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9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채 시장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긴 흐름에서 본다면 장기채의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는 길게 봐서 글로벌 유동성, 국내 유동성들도 다 자산 배분 사이클의 변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국내 아까 해외 얘기만 드려서 그런데 예. 국내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30년 국채가 있죠. 30년 국채가 2.95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비쌌던 채권이. 결국 그러고서 30년 국채는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올라오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이 선호가 굉장히 높았다면 일드갭 레벨로 볼 때 일드갭이 내려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리스크온 국면이 좀 더 강화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해외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국내 유동성도 주시장에 결국 길게 보면 상당히 우호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 자체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우 운송지수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오셔서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비슷한 시각으로 같은 시각이에요.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채권은 이제 미리 할인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을 금리를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지금 10% 금리면 9,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금리면 얼마겠습니까? 8,000원에 사는 거죠. 30%면 7,000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에 맞습니다. 매력이 없으니까 이 돈들이 어쨌든 위험자산 주식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네.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분명히 2012년과는 분명히 다른 환경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 자신감 있게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이 있죠. 또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가 가느냐? IT가 가느냐? 자동차가 가느냐? 혹은 철강, 화학, 소재주가 가느냐? 혹은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예. 이것만 갖고서도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또 그림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런 박스권 2009년에 10년 박스권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지수를 대형주가 견인합니다. 그때 코스닥은 헤매죠. 근데 중소형주 대표되는 결국 어느 시점부터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이 좀 뒤따라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지금이 요 국면이 아닐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시각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도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시각, 그리고 또 아까 IT라든가 이런 대표주도 금융주들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장에는 어떤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당장 놓고 보면 코스닥도 잠깐 또 돌아설 수 있는 시기 아닐까 봅니다. 그다음에 큰 흐름에서는 결국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 이익을 좋아지는 그로스 종목 많았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크게 돌아선 시기에는 이익 그로스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좀 선택하시는 방법이 아마 제가 12월에 와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산업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매출 그로스 종목을 계속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 2주간의 연간 매출액의 변화가 가장 좋았던 거 찾아보면 제약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피어 그룹을 비교해 봐도 제약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되는 거고요. 또 하나 조선업종 같은 게 눈에 띕니다. 필수소비재라든가 네. IT도 있지만 그럼 조선업종을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하겠죠. 조선주들은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위프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주가 조정받을 때 계속 늘려가시고요. 만약 아까 처음 앞선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중소형주 플레이가 가능한 분야라면
조선 어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것들, 뭐 한국 카본이라던가, 뭐 화인텍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렇게 중소형주다, 대형주다 이렇게 양분법적 시각보다는 좀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밸류체인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좀 바이에 홀드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신 그림에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매출액이 늘 걸로 보는 거. 좌측 그 수직축은 뭐죠? 연간 그로스가 좋은 거죠. 연간으로 좋은데 네. 최근 2주간에 좋아지는 폭이 특히 이쪽은 누드러진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간이고. 워낙 단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저번 주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제약이 상당히 좋았는데 글로벌하게 나타났던 거고요. 네, 조선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주가 좀 올랐죠, 대형주들은. 그러면 네. 아마 중소형주들을 조선주 찾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YOY라는 그로스 데이터는 상당히 우리가 선호하지만 네. 어떤 식의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약간 어느 걸 중시할 것인가 중요한데 일단 이익보다는 매출 하단에서의 변화, 아까 앞서던 그림 같고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윤지호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